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집 대출, 남들 다들 한다고 오른 집값으로 커버된다는 개소리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 중에 대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출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출을 제대로 갚은 문제가 없겠지만, 제대로 갚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 지금 힘든 분들 많을 거예요. 뭐, 아파트 원금에다 이제 이자까지 갚는 분들. 보통,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을 보통 20년, 긴 사람 30년 이렇게 잡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비싸게 주고 이렇게 이제 이자까지 내고 샀으면 이거보다 더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런 목적으로 대부분 아파트 들어갔잖아요. 투자 목적으로. 문제는 더 비싸게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팔린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이 아파트 시세 한 6억 됐을 때 들어갔어요. 그럼 8억에 팔아보세요. 팔리겠습니까? 안 팔리죠. 그러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다시 오를까? 저는 안 오른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저혼인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출산도 안 합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1인 가구 늘어나는데 그 다수의 1인 가구 분들한테 지금의 어떤 신축 아파트가 과연 필요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혼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공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혼자 살 분들 많죠. 서울은 진짜 1인 가구 천국이란 말이에요. 1인 가구. 오히려 결혼하신 분들보다 혼자 사는 분들이 집단이 형성할 거예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서울은 이미 그렇게 된 곳이 많잖아요. 저 관악구 같은 데 가보면 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아파트가 방 3칸, 한식 2개. 이게 혼자 살려고 만든 공간입니까? 아니죠. 보통 4인 가족. 나, 마누라, 그리고 자녀 2명. 그렇게 살으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5구 사이즈, 8 사이즈 나오는 거야. 그런데 혼자 살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냐고요. 물론 돈 있으면 그냥 살아도 돼. 근데 문제는 내가 버는 게 적은데 내가 혼자서 만약에 거기 들어가면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과 돈이 있냐고요. 그만한 공간이 필요하냐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만한 집에 들어갈 만한 능력도 없고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돈을 못 모은 사람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파트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은 사람 아닌 이상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은 더군다나 호인율이 지방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곳이에요. 그럼 아파트 수요는 점점 없겠죠. 아파트 팔려고 해도 사가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예전처럼 이제 아파트 막 올라가고 하는 건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야. 지금 당장도 버티기 힘든데 여기서 금리를 올려버리면 당연히 이자 내는 건 굉장히 올라가겠죠. 덩어리가 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워낙에 대출금액 크게 잡다 보니까 그냥 대출금리 1% 올려도 치명적으로 오는 거야. 치명적으로. 1만 원 올려도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만원 빌린다고 금리 1% 올린다고 막 크게 사람이 힘들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대출은 막 4억 5억 뭐 7억도 있으니까 이게 1, 2억 수준이 아니에요. 1, 2억도 금리 1% 올려버리면 체감하는 게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근데 한 4, 5억 대출 받았으면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겠죠. 좀 쫄리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 1% 올려버리면 도저히 이제 버티기 힘든 거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뭐 집으로 뭐 투자하겠다. 투자에 돈을 벌겠다. 아니면 영끌에서 뭐 집을 사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대출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을 사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의 대출은 괜찮아.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은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집 무조건 투자 목적으로 가지 말라는 거야. 이게 그런 거야. 내가 집을 실거주로 만약에 목적으로 잡았으면 그렇게 무리해서 안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지금 이제 아파트 들어가신 분들이 실거주가 거의 없어요. 실거주가 서울에 실거주가 아예 없어. 그냥 지금 젊은 사람들 아예 없어요. 그냥 다 그거죠.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올랐을 때 팔고 나와서 차익을 보려고 투자 목적으로 온 거잖아.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당장도 버티기 힘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있잖아요. 뭐 그런 부동산에서 뭐 이제 이득 보겠다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그냥 지금 버는 돈이라도 알뜰히 모으고 황된 거 쫓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대비 집값이 세계 최고입니다. 거기다 가계빚도 OECD 최고입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 저성장으로 간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헛소리한 인간들 보이는데 그건 산업근대화 과정에 고성장 국면에서나 가능한 거고 지금은 성장 모멘텀 없는 저성장 국면인데 디플도 각오해야 할 듯 해요. 우리나라가 집값이 최고죠. 비쌉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버는 돈 대비 집값이 비싸요. 버는 돈 대비.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버는 돈에 비해서 집값이 말도 안 돼 비싸. 너무 비싸요. 서울은 막 허름한 집도 엄청 비싸게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 가계빚 중에 상당수가 다 부동산이지, 부동산. 그리고 가계빚은 OECD에서도 탑클래스고 가계부채 이제 상승률은 또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항상 안 좋은 게 1등이에요. 좋은 거는 꼴등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버티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나아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30년 저성장으로 간다고 봅니다. 과연 30년 정도 끝날까요? 저는 50년, 100년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막 상승하고 갑자기 올라가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올라간 적도 없어 사실. 사람들이 착각을 한 거예요. 지금 뭔가 이제 버블 같은 게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버블은 어떻습니까? 모락모락 피다가 언젠가는 꺼집니다. 꺼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흔적도 안 남아요. 그게 버블이죠. 여러분이 어릴 때 비눗방울 같은 거 많이 불어봤잖아. 그걸 톤으로 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지죠. 부동산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헛소리하는 인간들. 우상향. 참. 근데 우상향을 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명분이? 일단 사람이 많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집을 살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 부동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구나 그 출생아 수하고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집값이 올라가려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손해야 되고 그리고 학군도 좋아야 돼. 교통도 좋아야 되고. 근데 모든 지역이 다 학군이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지역이 다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누가 보더라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린애들도 안 태어나고 있어. 근데 무슨 우상향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아파트 지어도 그 집을 지어서 살아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상향을 합니까? 부동산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집을 샀으니까 자기들이 연끌에 집을 샀으니까 우상향해야 된다는 논리야. 만약 자기들이 그렇게 연끌에 집을 안 샀으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안 하겠지. 그때 연끌족 한창 이제 들끓었을 때 2020년 2021년도에 그때 완전히 뭐 종교였어 종교. 연끌 하신 분들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수도권은 무조건 오른다. 내려갈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집 못 산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고 살 수밖에 없다.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값 오르면 뭐해? 집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가 돼야 되잖아. 거래가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아무리 주식이 많이 올라도 내가 이걸 돈으로 환전하기 전까지 내 돈이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내가 그 금액을 환전하기 전까지는 내 돈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호가가 있어도 거래가 안 되면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저기 호가하고 실거래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수도권은 말도 안 되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 부동산 사무실 가면 몇 달째 걸려있는 아파트 수두룩 빽빽입니다. 5달, 6달째 걸려있는 것들. 집에 안 나가요, 여러분. 거래가 안 돼.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폐업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거래가 돼야 먹고 사는데 거래가 안 되니까. 걸리기만 할 뿐 거래가 안 되는 거야. 몇 달째 걸려있는 똑같은 아파트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집값 오르면 그런 거 맞아요. 집값 오르면 이제 종부세 같은 거 늘어나죠. 세금 같은 거. 집값이 오르니까. 고액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뭐는 그런 거예요. 어차피 내가 이걸 이득을 보려면 팔려야 돼. 그 금액으로 팔려야 되는데 문제는 안 팔려요, 여러분. 안 팔린다니까. 주변에 공인 중개 사무실 하신 분도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보라니까. 팔리는지. 그냥 걸리기만 할 뿐 안 나간다 그래요. 그냥 가격만 물어보고 거래는 안 한다고 하잖아요. 가격만 알고. 그럼 팔리지 않는 거잖아, 가격만 오르고. 그럼 세금만 더 많이 늘어나고 손해만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그 상태에서 이자도 같이 부담이 세이잖아. 이자도. 그 우리 가진 경제 능력 가지고 갚아나기 힘들잖아요. 지금 연끌하신 분들 보면 30년 뭐 20년 이렇게 납입 조건으로 대출 상품 받아놨죠. 근데 문제는 20년 30년 동안 일하면서 쭉 갚을 거라는 그런 생각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좀 버티다가 비싸게 내놓고 그걸로 나머지 다 충당하면 그만이지, 이 마인드였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거래가 안 되면 말짱꽝이라고요. 지금은 성장 모멘텀 없는 저성장 국면인데 디플도 각오해야 돼. 디플이 각오해야 되는 게 디플이에요. 디플레이션. 이제 크게 뭐 올라가거나 뭐 갑자기 우리나라 쭉쭉 올라간다거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과학이나 산업 같은 거 이미 올라갈 만큼 가버렸고, 뭐 다른 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손 놓고 있을까?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갔고 다른 신흥 국가들이 이제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있잖아요. 대도 안 한 거 쫓지 마시고 현재 본인 생활에 충실해요. 자꾸 뭔가 한방이나 인생 역전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